안녕하세요. 김은혜입니다. 저는 현재 영국 광고대행사 WPP 미디어에서 북동아시아 지역 인사총괄 부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루이비통, 구찌, 그리고 푸마 등 글로벌 브랜드를 거쳐 현재 25년 차 인사 담당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해온 방식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맡은 일을 기간 안에 완수하고 결과물을 제출하는 것이 일의 기준이었으며, 이러한 결과 중심의 방식은 오랫동안 조직에서 성과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결과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일이 인정받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어떤 사고 과정과 어떤 판단 기준을 거쳐 그 결과에 도달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비로소 성과로 인정받습니다. 즉, 일의 기준이 결과 중심에서 사고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AI와 자동화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속도와 효율은 더 이상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인간이 일을 통해 보여줘야 하는 가치는 속도나 효율이 아니라 해석과 판단이며, 이러한 판단의 근거를 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AI 시대에 점점 평가받기 어려워지고, 반대로 이 능력이 갖춰진 사람은 자신의 사고가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조직에서 신뢰가 높아지고 영향력을 가진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 속에서 보고의 의미 역시 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고는 더 이상 상사에게 올리는 문서나 절차가 아닙니다. 보고는 사고를 정리하는 과정이고, 나의 판단이 조직의 판단 기준과 연결되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보고의 품질은 결국 사고의 품질이기 때문입니다. 일을 잘한다는 건 결과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보고는 단순히 무언가를 전달하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보를 정리하고 해석해서 조직의 판단과 실행을 이끌어내는 매우 정교한 합의의 언어입니다. 보고의 진짜 목적은 단순한 알림이 아니라 조직의 사고를 정렬하고 구성원의 판단 하나하나의 방향을 모으는 데 있습니다. 조직이 보고라는 행위를 개인의 방식에 맡기지 않고 시스템화하려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마다 방식이 다르면 사고의 기준도 달라지고 판단의 질도 제각각이 되며 결국 조직의 에너지가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고 시스템은 보고라는 행위를 안정적인 언어로 정착시키기 위한 하나의 문법이고, 또 조직 내 사고와 해석을 정렬시키는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고 체계를 이해하고 그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단순히 보고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의 사고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즉, 판단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죠. 리더들이 가장 자주 겪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이건데요. 구두 보고는 괜찮은데 문서로 오면 왜 핵심이 흐려지지? 그 이유는 단순한데요. 신경과학적으로도 말과 글은 전혀 다른 사고 과정 체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말은 반응의 언어고 글은 사고의 언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은 감정과 직관을 바탕으로 빠르게 소통할 수 있지만, 글쓰기는 분석과 정리를 통해 사고를 체계화하고, 그래서 중요한 결정일수록 반드시 글로 남겨야 조직의 일관성 있는 실행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논리적인 뼈대 위에 근거와 데이터를 쌓아 올리는 건축물과 같습니다. 즉, 보고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한 설계에 있습니다. 건축가가 건물을 설계할 때 외형보다는 구조를 먼저 세우듯이, 보고서 역시 무엇을 말할지 보다는 왜 말해야 하는가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설계된 보고를 가능하게 하는 역량은 뭘까요? 보고의 글쓰기를 구성하는 핵심 능력이 있습니다. 그 5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약력입니다. 말 그대로 핵심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힘인데요. 좋은 보고서는 짧은 시간 안에 본질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 점유율이 12% 하락했다. 원인은 가격 정책과 신규 유입이 부족하다. 전략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처럼 세 문장으로 핵심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역량은 구조화 능력인데요. 이는 흐름이 있는 글을 만드는 힘을 말합니다. 보고는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니라 문제를 진단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설계도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구조가 없으면 메시지는 약해집니다. 즉, 구조화 능력은 글쓰기 기술이 아니라 사고를 설계하는 능력이며 글의 구조는 보고자의 사고 구조를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역량을 볼까요? 세 번째 역량은 독자 중심의 사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의 판단을 설계하는 글쓰기입니다. 보고의 독자는 대부분 나보다 높은 위치의 의사결정자입니다. 따라서 보고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사가 그리고 상대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답하지 못하는 보고서는 아무리 좋아도 좋은 보고서가 아닙니다. 결국 보고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상대의 판단을 설계하는 설득의 과정입니다. 네 번째 역량은 바로 문장 정제력인데요. 이는 짧고 명확하게 쓰는 힘을 말합니다. 보고서의 문장은 짧고 단정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은 판단을 흐리고 신뢰를 떨어뜨리거든요. 예를 들어 아마도 이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기보다는 이 방향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고요.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는 보고보다는 문제가 발생했고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훨씬 더 전달력이 있게 마련입니다. 결국 문장 정제력은 단어를 다듬는 기술이 아니라 사고의 명료함과 전문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 역량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글에 숨어있는 내용을 읽어내는 능력, 즉 맥락 이해력입니다. 글만 잘 써도 부족합니다. 왜 이 보고가 필요한지, 어떤 배경과 상황 속에서 쓰였는지에 대한 맥락을 이해해야지만 진짜 좋은 보고가 됩니다. 같은 이슈더라도 맥락에 따라 표현 방식과 강조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즉, 보고 글쓰기의 출발점은 상황을 꿰뚫는 시선에 있습니다. 결국 보고는 사고의 결과이자 조직을 움직이는 언어입니다. AI가 데이터를 정리하는 시대에도 리더의 문장은 여전히 사람의 판단을 움직이는 유일한 텍스트입니다. 결국 리더의 보고 언어가 곧 조직의 사고 수준을 결정하는 리더십의 언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죠?